로이어 지점은 정리가 잘 됐구만. 상권 분석도 잘 마쳤지? 아이 그럼요. 여기가 대학가와 가까우면서도 10분 거리에 사무실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사장님께 가게 운영 원칙대로 한 번 더 말씀 잘 드리고. 알겠습니다. 매출이 쭉쭉 오르는구만. 이번 동남아 진출권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어. 아, 세금. 해외 진출까지 하면 아무래도 세금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텐데. 배우자 정여 공제 한도가 6억이네. 하과장. 네, 대표님 부르셨어요? 우리 법인 주식이 한 주당 얼마나 되지? 이 법에 따라서 평가하면 한 14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진 법인 주식 2만 주 중에서 한 4,500주만 정리를 하면 뭐 별 문제는 없겠네. 할 말 없으시면 저 나가서 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 가봐. 여보. 우리 법인 주식을 당신한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뭐 별 문제 없겠지? 나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애들한테도 공제 한도에 맞춰서 주식을 정리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건데, 아니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임시 주총 결과는 어떻게 됐지? 이 주총에서는 법인 배당 가능이익이 많이 쌓여가지고 총 7억 원 이내에서 발행한 주식 중 일부를 취득한 이후에 이익 소각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주주들이 그렇게 결정했다 이 말이지. 7억이라. 그리고 사모님하고 자녀분들도 저희 법인 주주지 않습니까? 대표님하고 가족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법인이 매수하도록 신청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 주식을?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법인으로 양도 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애들이랑 당신은요? 요즘 우리 회사 주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도 하고 애들은 몇 주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그럼 당신 주식 양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좀 넘겨줘. 그리고 주식 매매 계약서도 또 그것도 같이 넘겨줘. 계약서까지?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주식 매각 대금 6억 3천 받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대표님, 주총 결정대로 주식 이익 소각 완료했습니다. 고생했다 진우야. 그럼 해당 사실 주주들한테 통보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다 마무리된 건가? 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진출권도 곧 태국에 1호점 오픈하는 걸로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래. 우리 한 번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요. 세무서요? 네? 정여와 이익 소각한 게 배당 소득 누락이라고요? 아니 그게 왜 제 배당 소득 누락입니까?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네,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금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했는데 이게 배당 소득을 누락한 것이다. 그래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입니다. 과연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좀 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조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잘 알아둬야 절세도 하고 손해도 안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법인을 운영하는 김한수 씨는 해외 진출에도 성공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금 문제를 위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회사 주식을 증여했는데요. 이후 회사에서는 이익 소각을 위해 이 주식을 다시 매매해 소각한 후 매각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세무당국에서는 김한수 씨가 배당 소득을 누락했다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자, 박보영 변호사님, 지금 일단 세무당국의 입장은요, 김한수 씨의 증여, 또 회사의 이익 소각 행위를 실질적으로는 이 법인 대표의 배당 소득 누락으로 보는 것 같네요. 네, 세무서에서는 김한수 씨가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김한수 씨에 대한 의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의 의제 배당이 말이 참 어려운데 어떤 의미인가요? 의제 배당은 정규의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을 의미하는데 상법에 따른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김한수 씨가 직접 회사에 주식 소각하여 금전을 취득했다면 소득세법상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데 아내인 오하영 씨에게 증여라는 중간 절차를 거친 점 때문에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제 배당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간주해서 판단하겠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김한수 씨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 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 법률 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가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가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세무서의 주장은 오하영 씨라는 제3자가 개입이 되었지만 이게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김한수 씨의 의제 배당에 해당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 세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가세하고 있는데 김한수 씨와 오하영 씨의 주식 증여와 오하영 씨와 회사 사이의 이익 소각을 실제로는 김한수 씨의 이익 소각 행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국세기본법 제14조 또 제3항의 취지는 뭐 여러 단계의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조세 회피 행위로 보이면 형식을 부인하고 또 실질에 따라서 과세 대상의 행위나 거래를 본다. 그래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납세 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 관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가세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에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가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게 10년 동안 6억 원은 공제가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먼저 증여재산 공제는 가족, 친족 간의 증여일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증여받으면 6억 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재산 공제, 즉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뉴스 보니까 올해 초부터 뭐 혼인하거나 출산 시에 이게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층의 결혼율이 감소하고 출산율 또한 역대 최저라고 연일 뉴스를 통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추가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인을 통한 예비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올해 7월이죠.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국회 의결을 통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상당하지만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현행법은 증여 상속 시 가세 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로 가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2억 원까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현행법은 가세 표준 30억 초과 시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최고 세율 구간을 기존 30억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 세율까지 40%로 낮추고 있습니다. 예. 야, 이게 증여 상속세율을 낮추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좀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상속의 그 공제 금액이 어떻습니까? 공제 한도를 대폭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상속의 경우 현행법상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예. 개정안에서는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예. 네,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1인당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됐는데요. 앞서 설명한 세율 인하와 같이 생각해보면 상속세 가세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고 상속세 가세 대상이 되더라도 세부담 또한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야, 이게 지금 5억까지 상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벌어야겠네요. 5억이 안 돼가지고. 상속 받고 싶네요. 네.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김한수 씨는 오하영 씨에게 주식을 지금 6억 3천만 원 상당을 증여를 해도 6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김한수 씨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이 감소를 했고요. 오하영 씨는 주식이 증가하여 회사의 주주 현황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오하영 씨는 주식을 증여받음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 전 10년의 기간 동안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모두 소진하게 되었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3천만 원 부분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세무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건가요? 네, 김한수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상법상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서 오하영 씨로부터 주식을 취득 후 소각하여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만 김한수 씨가 오하영 씨에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회사가 오하영 씨로부터 취득한 주식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오하영 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해서 오하영 씨와 회사 간의 거래가 경제적인 실질 없이 오로지 김한수 씨의 의제배당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고 가세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김한수 씨도 그렇고 세무당국도 그렇고 서로가 주장하는 논리는 일리는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건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도 아직 입장 정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실질가세의 원칙에 근거해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 간의 증여로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이 모두 소진되어 소증자는 향후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거래 방식을 택한 점을 인정하여 배우자 사이의 증여행위 그리고 수증자와 회사 간의 주식 매매 계약 모두 각각 독립적인 경제적 실질을 가진 적법한 법률 행위라고 평가해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대법원의 판단이 이제 중요한 사안인데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저도 유사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2024년 4월 5일 선고된 수원고등법원 판결 등을 원형해 보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김한수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상증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부부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김한수 씨와 오하영 씨 사이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소징함에 따라 절세를 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주식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오하영 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거래가 경제적 실질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6억 원을 10년 동안 징역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니까 변호사님의 의견이 굉장히 좀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김한수 씨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실무상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가세관청은 의제배당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조세심판원의 입장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법원에서 부가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불복 절차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배우자 증여 공제에 관해 저희가 다뤄봤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한수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일련의 증여와 이익 소각 행위가 실질적으로 김한수 씨에 대한 배당 소득 누락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가세 통보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김한수 씨는 먼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자진하여 소정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유효한 법률 행위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한급을 청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고 세무서에서는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전심 절차인 조세 심판 등을 거친 후에 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